서울의 밤은 언제나 그랬듯 차갑고 무정했다. 고층 빌딩들이 뿜어내는 현란한 불빛은 도시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면서도 무자비하게 반짝였다. 한지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방금 끝난 대규모 인수합병, 협상의 승리만큼이나 차분하고 단호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인 대현그룹의 최연소 이사, 30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는 냉철하고 계산적이었으며 그의 모든 결정에는 단 하나의 감정도 개입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강철의 이사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별명은 그가 스스로를 가두어 놓은 견고한 감정의 성체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었다. 오늘 밤은 달랐다. 늦은 시간.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계약서의 마지막 서명을 마치고 나니 어쩐지 공허감이 밀려왔다. 그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기사를 불렀겠지만 굳이 직접 운전하고 싶었다. 도시의 불빛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의 검은색 고급 세단은 마치 어둠 속을 헤엄치는 한 마리 상어 같았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의 마음속은 그 음악처럼 고요하지 못했다.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이내 거대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폭우에 가까운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분노한 것처럼 맹렬하게 도로를 때렸다. 와이퍼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지훈은 속도를 줄였다. 바로 그때 그의 차 헤드라이트에 비치는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인적 없는 공사장 골목이었다. 그곳은 이미 재개발이 중단된 지 오래되어 폐허처럼 변해버린 곳이었다. 그가 무심코 지나치려던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한 무리의 남자들과 한 명의 여성이었다. 남자들은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깡마른 몸집의 여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겁에 질린 채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입을 벙긋거릴 뿐이었다. 지훈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들을 훑었다. 한 남자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올리며 낄낄거렸다. 이 미친년아. 네가 우리 대장님 자료를 가지고 도망쳐. 어, 어디다 숨겼는지 말만 하면 살려줄 수도 있어.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여자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훈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필사적인 구조 요청을 읽었다. 보통의 나라면 이런 일에 절대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심장은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으로 인해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것은 정의감도 연민도 아닌 그저 알 수 없는 강한 충동이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차를 멈추고 비상등을 켰다. 우산을 챙길 겨를도 없이 그는 차 문을 열고 쏟아지는 빗 속으로 걸어나갔다. 검은색 고급 정장이 빗물에 흠뻑 젖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건달들은 갑작스러운 등장에 움찔했지만 이내 지훈의 차림새를 보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그를 그저 밤늦게 길을 잘못 든 겁쟁이, 부잣집 도련님쯤으로 생각하는 듯했다. 야, 넌 뭐야? 여긴 신경 꺼. 우리끼리 볼 일이 있으니까.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지훈은 냉담한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다. 군에서 특수부대 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 그들의 허세와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프로가 아니었다. 이쪽이 먼저 시비를 건 것 같은데요. 이 여성분과 무슨 관계시죠? 지훈은 침착하게 물었다. 그의 말투는 마치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것과 같았다. 하! 이 새끼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까불어 너 같은 놈은 한 방에. 남자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지훈의 주먹이 정확히 그의 명치를 파고들었다. 퍽소리와 함께 덩치 큰 남자는 컥 하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나머지 남자들이 당황하며 덤벼들었지만 지훈은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한 명은 팔을 꺾어 제압했고
다른 한 명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순식간에 세 명의 건달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지우는 아무 감정 없는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다시는 이 여성에게 접근하지 마. 만약 한 번 더 눈에 띄면 그때는 경찰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처리할 테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다. 건달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상대한 남자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비틀거리며 빗속으로 도망쳤다. 정적이 감돌았다. 남은 것은 빗소리와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는 한 여자뿐이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정장 상의를 벗어 덮어주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차가운 빛 속에서도 따뜻했고 그의 심장을 다시 한번 흔들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눈동자만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이끌고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태웠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그녀를 힐끗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난방을 최대로 틀고 자신의 젖은 셔츠를 벗어 던졌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젓기만 했다.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닥친 위험에서 벗어난 것에 안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을 통해 그는 그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외로웠는지를 읽을 수 있었다. 걱정 마요.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당분간은 내 집에서 지내는 게 좋겠어요. 지훈의 이 말은 그의 삶에서 가장 충동적이고 계획이 없던 결정이었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도로를 따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날 밤 강철의 이사 한지훈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는 무심코 내민 손길이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서울의 차가운 밤은 한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만큼은 전혀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다. 그곳은 도시의 소음과 불안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거대한 유리상자 같았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어젯밤의 폭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은하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누워있는 침대가 얼마나 푹신하고 부드러운지, 이불이 얼마나 따뜻한지조차 낯설어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선 동시에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전날 밤의 공포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검은 옷의 남자들, 그리고 자신을 구한 한 남자.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저 검은색 고급 정장을 입고 쏟아지는 빛 속에서 자신을 지켜준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은 남자라는 사실만을 기억했다. 그의 차분하지만 단호했던 목소리, 그리고 따뜻한 손길은 그녀의 심장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가씨, 주무셨어요? 지훈 도련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라고 하셨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은하는 겁에 질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은하는 자신의 말을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다.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된 지 오래였다. 아침 식사는 그녀가 평생 보지 못했던 진수성찬이었다. 고급스러운 식기에 담긴 음식들은 마치 예술작품 같았고 은하는 그저 멍하니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지훈이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편안한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냉철하고 단단한 분위기는 여전했다. 다 드셨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 은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훈은 그녀가 한 숟가락도 뜨지 않은 식사를 보고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 입맛이 없으신가 봅니다. 이모님, 죽이라도 끓여주세요. 그는 다정한 말투로 그녀를 걱정해 주었다. 은하는 고개를 젓고는 손짓으로 물 한 잔을 달라고 했다.
지우는 그녀의 손짓을 이해하고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는 그녀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세요. 안전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말이죠. 그의 말은 그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경찰은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였다. 그들은 그녀에게 또 다른 위험이었다. 그녀는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들었다. 이름은 은하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도련님. 은하의 글씨는 반듯하고 예뻤다. 지훈은 그제야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내 이름은 한지훈입니다.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요. 편하게 지훈 씨라고 불러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자신의 비서인 서비서를 호출했다. 서비서는 지훈의 모든 사생활을 관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서비서, 한 사람에 대해 조사를 부탁합니다. 이름은 모르고 어젯밤 백원몰 공사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그녀를 쫓고 있었고 그들은 꽤 거칠었습니다. 지훈은 최대한 담담하게 어젯밤의 일을 설명했다. 서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이 이런 사적인 일에 개입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몸에 있는 작은 흉터, 그녀의 깡마른 몸, 그리고 그녀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추적해 보십시오. 어젯밤 그녀를 쫓던 그들도 함께 조사해 주세요. 특히 그들의 조직이 누군지 알아내야 합니다. 서 비서는 지훈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지훈이 말하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메모했다. 지훈은 은하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그리고 그녀를 쫓던 남자들의 거친 행동은 그녀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은하는 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어젯밤의 폭우, 그리고 빗속에서 자신을 구한 지훈의 모습이 여러 장 그려져 있었다. 그의 차가운 표정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그녀는 정확히 포착해냈다. 지훈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은하를 신경 썼다. 그는 그녀가 그린 그림을 보고 그녀의 작은 몸짓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다. 서비서의 보고는 지훈의 예상을 확인시켜 주었다. 은하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한 천재적인 해커 집단의 일원이었다. 그들은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해킹하여 폭로하는 일을 해왔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범죄 조직이었다. 그 조직은 자신들을 블랙 마스크라고 부르는 정보와 기술을 이용해 불법적인 자금을 운영하는 거대 범죄 조직이었다. 은하는 그들의 마지막 해킹 작전에서 중요한 정보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그 자료를 가지고 탈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아 말을 잃게 되었다. 그 자료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블랙마스크의 핵심적인 금융망과 그들의 불법 활동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들이 그녀를 쫓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지훈은 보고서를 읽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정의감에 불타는 영웅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의도치 않게 도움을 요청한 은하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가 구해준 은하가 그토록 위험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새로운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블랙마스크 조직은 자신들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훈과 대현 그룹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았다. 지훈은 이미 이 싸움에 휘말려 버린 것이다. 그는 이제 은하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야 했다. 그의 이성적이고 차가운 머리는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지훈의 펜트하우스는 안전한 피난처에서 전장이 되었다. 서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단순히 은하의 신원을 밝히는 것을 넘어 거대한 그림자의 존재를 드러냈다. 블랙마스크라는 이름의 그 조직은 단순한 범죄 집단을 넘어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거대 네트워크였다. 그들은 정보와 기술을 무기 삼아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는데 능숙했다. 그들의 배후에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 숨어 있었고 그들의 흔적을 쫓는 것은 마치 뱀의 머리를 찾는 것과 같았다. 지훈은 한밤중에 은하가 잠든 방으로 찾아갔다. 그녀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그의 눈에는 그녀의 마음속에 숨겨진 공포와 고통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이 일에 개입한 것은 어쩌면 대현 그룹과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은행에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서류에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한은하라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신분증, 여권, 그리고 대현그룹 소속 직원의 신분증까지. 이제 당신은 한은하입니다. 대현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 팀 소속 직원으로 위장할 겁니다. 이 신분증은 공식적으로 발급된 것이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은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위해 이토록 많은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수첩에 적었다. 와에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내가 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은 나 자신과 대현그룹의 안위가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의 대답은 냉정했지만 은하는 그에게서 어떤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날부터 은하는 대현그룹 본사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의 비서실에 소속되어 그의 지시를 받았다. 그녀의 주된 임무는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는 일이었다. 그녀의 탁월한 컴퓨터 기술은 이미 서비서의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옆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며 그에게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지훈 또한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차갑고 건조한 삶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는 것을 느꼈다. 블랙마스크는 자신들의 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부를 조사했고 마침내 은하가 탈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쫓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은 대현그룹의 전산망을 향했다. 정체불명의 해커들이 대현그룹의 시스템에 침투하려 시도했다. 지훈은 이미 이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은행에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그녀의 의견을 물었다. 그들은 제 흔적을 지우기 위해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할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해킹 기술과 유사합니다. 방화벽을 우회하고 모든 기록을 파괴할 겁니다. 은하가 수첩에 적어 보여주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막을 수 있습니까? 은하는 말없이 키보드를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순식간에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공격을 역추적했다. 그녀의 기술은 탁월했고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 같았다. 지훈은 그녀의 재능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은하는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블랙마스크는 자신들의 해킹 시도가 실패하자 더욱 거칠게 반응했다. 그들은 지훈과 대현그룹을 향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언론에 지훈의 약점을 흘리고 불법적인 사업에 연루되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동요했다. 지훈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으로 떨어졌다. 지훈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방역의 기회를 노렸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거대한 그림자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의 악행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은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한밤중에 지훈은 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를 믿습니까? 지훈의 질문은 갑작스러웠다. 은하는 펜을 들어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수첩에 적었다. 지훈 씨는 저의 전부를 알고 있습니다. 제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그녀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녀의 생명, 그리고 그녀의 모든 비밀을.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구원자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그에게 자신을 온전히 바치겠다는 마음의 결정.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손을 자신의 심장으로 가져갔다. 그 손짓은 그녀의 말없는 서약이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닌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를 넘어 모든 것을 공유하는 동지가 되었다. 대연그룹 본사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한지훈에 대한 비방 기사와 루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며 그룹의 주가를 연일 폭락시켰다. 이사회는 동요했고 지훈에게 사태 해결을 위한 압박을 가했다. 지훈은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언론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내부적으로만 조용히 움직였다. 그의 방패는 다름 아닌 은하와 서비서였다. 서비서, 이사회에 보고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우리 그룹의 재정 건전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수치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언론사를 움직여 우리의 반박 기사를 내보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함께. 네, 이사님.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언론이 저희 편에 서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블랙마스크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요. 서 비서의 걱정에 지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약점이 담긴 자료를 흘려보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할 겁니다. 그의 지시를 들은 은하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잠시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그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악의 무리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것이다. 은하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지훈은 은하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은하에게 자신이 블랙 마스크를 추적하면서 알아낸 모든 정보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자금 흐름, 그들과 결탁한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이름까지. 은하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 자금 흐름은 위조된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계좌들은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이 계좌들을 이용해 우리를 속이려는 겁니다. 은하가 수첩에 적어 보여주자 지우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다. 은하의 천재적인 재능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다. 당신이 가진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거대한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당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훈의 말에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통해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 이제 그녀는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은하는 펜을 들어 수첩에 적었다. 저는 제 인생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지훈 씨,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은하의 글씨는 비록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그 어떤 소리보다도 크게 지훈의 심장을 울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하고 강한 내면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는 은하와 함께 이 전쟁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개인 서버에 은하를 위한 특별한 작업 공간을 마련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블랙 마스크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정보망을 해체하고 그들의 진정한 계획을 알아냈다.
그들은 단순히 대현 그룹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에는 지훈의 경쟁사이자 과거 대현 그룹의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한 기업이 있었다. 한편 블랙마스크의 수장인 섀도우는 자신의 계획이 지훈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분노했다. 그는 지훈을 우습게 보았고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가족에게까지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지훈은 부모님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고 자신의 경비를 강화했다. 그는 혼자였다. 오직 은하만이 그의 곁에 있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그는 그녀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은하는 지훈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구원자를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그에게 자신을 온전히 바치겠다는 마음의 결정.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손을 자신의 심장으로 가져갔다. 그 손짓은 그녀의 말 없는 서약이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닌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를 넘어 모든 것을 공유하는 동지가 되었다. 한지우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그는 은하의 순수함과 재능을 믿었다. 그녀는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라 이 거대한 악의 무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적인 존재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임에 키스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더 이상 고독한 싸움이 아니었다. 지훈은 은하에게 블랙마스크의 핵심적인 자금 흐름을 보여주었다. 은하는 말없이 지훈의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암호와 숫자, 그리고 알 수 없는 부호들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기억을 더듬듯 빠르게 타이핑을 했다. 이것들은 위조된 계좌 정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자산을 숨기기 위해 이 정보를 흘려보낸 겁니다. 은하가 수첩에 적어 보여주자 지훈은 그녀의 천재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수많은 재무 전문가들과 회계사들을 동원했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다. 은하는 오직 자신의 직관과 기억에 의존해 그들의 속임수를 간파했다. 우리가 그들의 진짜 자금 흐름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훈의 질문에 은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이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더 이상 도망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악행을 멈추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그날부터 은하와 지훈은 밤낮으로 함께 일했다. 지훈은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 최신형 컴퓨터, 서버, 그리고 보안 전문가들까지. 하지만 은하는 그 모든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기술과 지훈의 믿음만을 필요로 했다. 은하는 과거 자신이 속했던 해커 그룹의 기술을 이용해 블랙마스크의 정보망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방화벽을 뚫고 그들의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다. 그녀의 해킹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다. 그녀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그녀는 블랙마스크의 핵심적인 자금 흐름을 알아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소규모 금융기관들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그 자금을 이용해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조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 혼란 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었다. 한편 블랙마스크의 수장인 섀도우는 자신의 계획이 지훈과 은혜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분노했다. 그는 지훈을 무시했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사업가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섀도우는 지훈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대현그룹의 주요 고객사들을 협박하고 계약을 파기하게 만들었다. 대현그룹의 주가는 다시 한번 폭락했다. 지훈은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방역의 기회를 노렸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진짜 계획을 알아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협박해 이 싸움을 포기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지훈이 은하에게 설명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훈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녀는 이미 그들의 계획을 모두 파악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을 끝내야 했다. 지훈은 대현그룹의 모든 임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그들에게 블랙마스크의 존재와 그들의 불법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임원들은 놀라움과 함께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은 지훈이 왜 그토록 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길 겁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은하가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지지했다. 지훈과 은하는 함께 방역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먼저 언론을 이용해 블랙마스크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그들은 은하가 찾아낸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과 그들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조작하려는 계획을 폭로하기로 했다. 지훈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영향력을 동원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언론사 기자들을 비밀리에 만났고 그들에게 모든 증거를 넘겨주었다. 기자들은 지훈의 용기와 그의 결심에 감탄했다. 그들은 지훈과 함께 이 전쟁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블랙마스크는 자신들의 계획이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더욱 거칠게 반응했다. 그들은 지훈을 향해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지훈의 펜트하우스에 침투해 은하를 납치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비를 강화했고 은하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그들은 지훈을 향한 마지막 발악을 감행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패배를 앞당기는 것에 불과했다. 지훈은 그들의 움직임을 역이용해 그들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었다. 대현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한지훈은 단상 위에 서서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그동안 블랙마스크가 자행한 불법 행위들이 그래프와 표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자료는 은하의 천재적인 해킹 기술과 지훈의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현그룹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주가를 폭락시켜 저희를 인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배후에는 거대한 범죄 조직인 블랙마스크가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사회 멤버들의 눈을 하나하나 응시했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지훈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그렇게 거대한 조직이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이사의 질문에 지훈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은 오만함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훈은 스크린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그곳에는 블랙마스크의 자금 흐름과 그들의 핵심적인 인물들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 방식과 그들의 최종 목표인 금융시장 조작 계획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우리의 방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이들의 악행을 폭로할 겁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에도 모든 증거를 넘겨줄 겁니다. 지훈의 말에 이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훈의 용기와 그의 결심을 믿었다. 한편 블랙마스크의 수장인 섀도우는 지훈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사업가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고
자신의 약점을 찾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분노했다. 저 녀석이 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야. 당장 처리해. 섀도우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지훈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비를 강화했고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은밀하게 진행했다. 지훈은 은하와 함께 반격 계획을 실행했다. 그들은 먼저 언론사를 움직여 블랙 마스크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은하가 제공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했다. 기자들은 그 증거들을 바탕으로 블랙 마스크의 불법 행위와 그들의 금융시장 조작 계획에 대해 폭로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다. 블랙 마스크는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자 당황했다. 그들은 언론에 반박 기사를 내보내고 모든 것을 부인했다. 하지만 은하가 제공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했고 그들의 변명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었다. 지우는 경찰과 검찰에도 모든 증거를 넘겨주었다. 수사가 시작되었고 블랙 마스크의 핵심 인물들이 하나둘씩 체포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권력과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샤이도우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발악을 감행했다. 그는 지훈을 납치해 모든 증거를 없애려 했다. 그는 지훈이 은하의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훈은 섀도우의 계략에 넘어갔다. 그는 섀도우가 은하를 납치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그의 아지트로 향했다. 하지만 그것은 섀도우의 함정이었다. 섀도우는 지훈을 붙잡고 은하가 가진 모든 것을 넘겨달라고 협박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넘겨.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어. 섀도우의 목소리는 사악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의 말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지훈의 말에 섀도우는 분노했다. 그는 지훈을 고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훈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지훈은 끝까지 버텼다. 그는 은하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명예를 지켜야 했다. 그 순간 은하가 나타났다. 그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섀도우의 아지트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지훈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온 것이다. 섀도우의 아지트는 낡고 버려진 창고였다. 곳곳에 쌓인 먼지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한지훈은 쇠로 된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의 입은 천으로 틀어막혀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그는 주위를 살폈다. 그의 앞에는 섀도우가 서 있었다. 섀도우는 지훈의 예상과는 달리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한지훈 이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군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정의를 위해 싸울 줄은 몰랐습니다. 섀도우는 지훈을 조롱하듯 말했다. 지훈은 대답 대신 그를 노려보았다. 섀도우는 지훈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듯했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가 턱을 잡고 흔들었다. 당신은 참 끈질기군요.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넘기면 살려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지훈은 묵묵부답이었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차갑게 변했다. 섀도우는 지훈의 눈빛에서 어떤 결심을 읽었다. 그는 지훈이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섀도우는 지훈의 뺨을 세게 때렸다. 지훈의 뺨은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어디 있나? 그 멍청한 여자애가 당신에게 준 그 USB는 어디에 있냐고. 섀도우의 분노에 찬 외침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 창고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은하였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지훈은 은하를 보고 놀랐다. 그는 그녀가 이곳에 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함께 걱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의 입은 막혀 있었다. 섀도우는 은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겁에 질린 채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과는 달리 차분했다. 그녀는 그저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보물님이 직접 오셨군. 고맙다, 아가씨. 덕분에 내 수고를 덜었어. 그 USB를 이리 줘. 섀도우는 은에게 손짓했다. 은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샤이도우는 은하의 행동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은하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은하는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틀어 그들을 피했다.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훈련된 무도가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날려 부하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들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녀는 작은 몸으로 그들을 모두 제압했다. 지훈은 은하의 놀라운 전투 능력에 경악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해커가 아니라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도와야 했다. 섀도우는 은하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당황했다. 그는 직접 은하에게 다가갔다. 은하는 섀도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재빨리 몸을 피했다. 그녀는 섀도우를 피해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손에 묶여있는 끈을 끊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섀도우가 그녀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은하는 비명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멍청한 여자애,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섀도우는 웃으며 은하의 몸을 발로 찼다. 지훈은 분노에 눈이 멀었다. 그는 온몸의 힘을 다해 몸부림쳤다. 그는 쇠사슬을 끊고 싶었다. 그는 은하를 구해야 했다. 너는 죽었어.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지훈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다. 섀도우는 지훈의 분노에 찬 모습에 멈칫했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바로 그때 창고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무장한 특수부대였다. 그들은 섀도우와 그의 부하들을 모두 제압했다. 한지훈 씨, 괜찮으십니까? 경찰 특수부대장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작은 몸을 안아 올렸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잃을 뻔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훈은 그녀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그는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다. 병원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훈은 은하를 품에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은하를 향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의사들이 은하를 급하게 응급처치실로 옮겼다. 지훈은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오직 은혜에게만 향해 있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다. 지훈은 의사에게 달려갔다. 괜찮습니까, 은하? 괜찮은 거죠? 다행히 큰 외상은 없습니다. 다만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서 의식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뇌 CT를 찍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은하가 있는 병실로 향했다. 은하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다. 그녀의 작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했다. 한편 섀도우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지훈과 은혜에 의해 모든 것이 밝혀지자 분노했지만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조직은 와해되었고 그의 모든 불법 행위는 세상에 드러났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지훈은 섀도우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섀도우는 비록 체포되었지만 그의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그는 은하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했다. 며칠 후 은하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지훈을 찾았다. 지훈은 그녀의 옆을 지키고 있었다.
은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안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말을 할 수 없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은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가장 순수한 영혼을 그리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다. 지훈은 은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용기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피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강철의 이사가 아니었다. 그는 은하의 사랑을 깨달았다. 은하가 병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지훈은 자신의 방역 계획을 실행했다. 그는 언론에 섀도우의 모든 불법 행위를 폭로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다. 섀도우와 관련된 모든 기업과 정치인들은 몰락했다. 공정함과 정의가 승리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섀도우의 잔당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들은 지훈과 은하를 향한 복수를 다짐했다. 그들은 지훈의 가족을 위협하고 그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지훈은 이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호를 강화하고 은하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그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한지훈은 섀도우가 체포된 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섀도우가 이토록 오만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분명 더 거대한 배후가 존재할 것이라고 직감했다. 지훈은 은하가 입원해 봐 있는 동안 그녀가 남긴 모든 기록과 흔적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녀는 단순히 해킹을 잘하는 천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거대한 범죄 조직의 생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은하의 자료를 통해 지훈은 섀도우가 단순히 얼굴 마담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짜 흑막은 따로 있었다. 그는 바로 대현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던 글로벌 금융기업 파라다이스 그룹의 총수인 이경민이었다. 이경민은 겉으로는 깨끗한 사업가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뒤로는 블랙 마스크를 이용해 경쟁사들을 무너뜨리고 불법적인 자금을 축적해왔다. 지훈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했다. 그는 은하를 위험에 빠뜨린 장본인이자 자신의 가족과 대현그룹을 위협한 원흉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다. 그는 이경민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단죄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훈은 곧 냉정을 되찾았다. 이경민은 섀도우와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었다. 그는 막강한 권력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더욱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지훈은 은하가 준 증거들을 바탕으로 방역의 계획을 세웠다. 그는 먼저 이경민의 금융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했다. 은하의 자료는 너무나도 완벽했다. 이경민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해외로 빼돌린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언론은 지훈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경민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했다. 이경민은 당황했다. 그는 지훈이 섀도우를 잡고 나서도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광분했다. 그는 지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한지훈, 네가 감히 날 건드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 이경민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그의 협박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훈의 말에 이경민은 더욱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지훈의 가족을 납치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이경민은 마지막 발악으로 지훈을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다. 지훈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경민의 아지트로 향했다. 그곳은 한적한 시골에 있는 비밀 저택이었다. 이경민은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총을 겨누었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널 죽여주겠어. 이경민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지훈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망친 겁니다. 당신의 탐욕이 당신을 여기까지 몰아넣은 겁니다. 지훈의 말에 이경민은 더욱 분노했다. 그는 총을 쏘려 했지만 그의 손은 떨려 총을 제대로 겨눌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지훈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지훈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이경민이 자신을 납치하려 한다는 것을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이경민은 결국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고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지훈은 이경민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은하를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그는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다. 그는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제 은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병원 복도는 정적과 함께 은은한 소독약 냄새를 풍겼다. 한지훈은 은하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침대 옆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가냘픈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고 그녀의 옆모습은 마치 순수한 조각상 같았다. 그녀는 지훈이 온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옆에 다가가 앉았다. 그는 그녀가 그린 그림을 보았다. 그 그림에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빛이 있었다. 그 빛은 지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은하는 그림을 완성하고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당신은 저의 빛입니다. 제 삶에 다시 빛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작고 따뜻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그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 그녀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모든 순간들, 그리고 그녀를 향한 그의 깊은 사랑까지. 하지만 그는 말 대신 그녀를 품에 안았다. 고마워요, 은하 씨. 당신이 내 삶에 와줘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하는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안전함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지우는 은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강철의 이사가 아니었다. 그는 은하를 위해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그녀가 다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수화를 가르쳐 주었고 그녀와 함께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은하는 지훈의 도움으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녀가 왜 말을 잃었는지,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절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훈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의 모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결점을 채워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한편 섀도우와 이경민은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제국은 무너졌고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공정함과 정의가 승리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지훈과 은하는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그 회사는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였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나 정의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서로의 사랑과 행복을 위해 살았다. 어느 날 지훈은 은하에게 청혼했다. 그는 그녀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은하 씨, 내 평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빛이 되어줄게요.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순수한 영혼을 그에게 주었고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촐했지만 행복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빛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